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속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자 북중러가 밀착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다음 달 3일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방중이 6년 8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에 먼저 이 북중이 만난 것이 6년 8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월 3일 열병식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만나거든요. 네. 우린 북중러 세 나라가 자주 뭉쳤을 것 같지만 이렇게 세 나라의 수장이 한데 뭉친 것이 이번에 처음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중국과 북한 혹은 북한과 미국 이런 양자 회담에는 노출이 됐었지만 다자 외교에서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중러가 모두 모이는 다자 외교 무대의 첫 번째 데뷔전이다. 이런 것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뭐 중국에서 속보가 나오면서 9월 3일 중국 열병 80주년 그 열병식 전승절 행사에 또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기로 했다 발표 나면서 실은 주식시장도 막 흔들릴 정도로 좀 굉장히 떠들썩했었거든요. 반가워하는 분위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네.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것이 일종의 이제 네. 중국이 그동안 우리랑 좀 이제 잘해보려고 했다가 아예 약간의 전략 수정이 아닌가라고 해서 K 엔터주라든가 뭐 관광 아. 카지노들이 약간의 좀 조정 모습도 우리나라 보였었거든요. 주식시장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주식입니다. 거군요. 네, 네. 그런 상황도 좀 펼쳐 있어서 네. 특히 이제 9월 3일 북중러의 만남 이후에 이게 단순히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쪽에서도 상당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018년, 19년 이렇게 4차례 정도 네.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북중이 만났었죠. 네, 시진핑과. 네.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거의 6년 동안 이 정상회담이 없었다라는 뜻은 뭔가의 균열 아닌 균열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도 알겠지만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다 파병을 하면서 이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또 가까워졌다. 그래서 뭐 중국이 내심 탐탁치 않게 여긴다.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데 뭉친다. 여기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당연히 트럼프겠죠. 아마 이 세 나라가 네. 뭉치고 여기에 합류하는 이 나라들도 보이면은 실질적으로 안티 트럼프, 즉 반 트럼프 연합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 의미 차원에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북한을 떠나요. 그러면 일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뭘 타고 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요. 뭐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열차를 타고 넘어가면 한 20시간 걸린다고 하던데. 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정상들이 중국을 주로 방문할 때는 네. 그 특유의 유명한 그 열차, 뭐 방탄 기능도 있고요. 네. 안쪽은 굉장히 화려하다고 얘기도 되어 럭셔리하더라고요. 있고요. 네. 그런 열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까지 이 김정은 위원장일 때도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2차 중국 방문할 때 한 번만 전용기를 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전용 열차를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정상들은 항공기를 왜 조금 꺼려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동선이 이제 GPS나 항공 레이더에 잡힐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격추라든지 우려하는 거군요. 그런 걸 좀 우려해서 네. 아예 이 열차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쭉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는데 네. 그 일단의 힌트가 나온 게 이제 중국 관련해서 현재 단둥 쪽 호텔에 쉽게 말하면 이제 리버뷰 강가 쪽 리버뷰의 외국인 투숙객의 예약이 현재 금지됐다라는 게 이제 공지가 됐다라는 소식 단둥의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한 호텔에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그 그러니까 강을 그렇습니다. 보이는 객실이 그래서 일단 금지가 지상 됐다. 관련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등등등에 관한 모든 동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안 프로토콜이 가동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도 역시 열차 방문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게 힘을 얻고 있는 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 전승절 기념으로 해서 지금 중국을 가게 되는 건데요. 이 전승전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번에 전승절 참석은 처음인데
전승절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갑자기 중국과 북한이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전승절 행사의 뭐 의미를 격상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우리 정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국제 관계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승절을 매개로 북한 입장에서도 외교 무대에 다시 이제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국제 다자간 외교 무대에 컴백하려고 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명분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게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 변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이제 파병까지 하면서 그랬었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복원했었거든요. 반면에 중국과는 조금 소원한 감이 오래전 좀 지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미국의 어떤 그립이 세지면서 한미일의 공조는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맞춰지면서 한미일의 결속에 대응해서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북중로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1대1 외교가 아니라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도 좀 다시 한번 뭐랄까요? 국제 무대에 이제 새롭게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 원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쌀값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뭐 2배 올랐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지난해 상반기 북한 시장에서 1kg당 쌀이 한 5,000원 정도에 거래가 됐었나 봐요. 네.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약 13,000원대로 거의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북한이 해외에서 얻고자 하는 다양한 수입 루트만으로는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국의 직접적인 식량 지원, 특히 쌀 지원이 나든지 포괄적인 경제 원조가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10월 10일에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가 크게 있거든요. 북한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때까지도 만약에 식량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북한 내부 국민들 사정으로 봐서도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때문에 저런 행사가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민심에 관한 약간의 다독임조차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참에 중국 관련해서 모종의 관계도 좀 회복하고 한 달 앞둔 노동조 행사를 대비한 긴급 식량 원조도 좀 받아내는 게 중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북한의 실질적인 노림수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해서 삼자의 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에 의미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 나흘 정도 생각보다 길게 머문다고 해요. 또 그 의미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어제요. 되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정을 뭐 추진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좀 휴전 평화가 올 줄 알았었는데 네.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또 감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어떻게 해도 자기네 입속, 자기네 뭐 하나라도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푸틴도 트럼프와 이제 오히려 친해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군을 집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과는 이제 원래 가까웠었고 북한도 뭐 병사 파견 때문에도 연이 있었고 이참에 이 북중러가 다 함께 뭉치자 이런 것도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겠고요. 북중러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이게 처음인데 뭐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북중러가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북한, 중국 아니면 이겠지만은 당연히 9월 3일 열병실에는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을 모이니까. 거고 이게 네. 뭐 공식 회담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 셋의 어떤 의견 조율과 어떤 이야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있겠고요. 저는 급하게 어제 또 북한이 여기 9월 3일 열병식에 참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대결 구도를 보면 미국, 일본, 유럽은 완벽한 원팀이었었고요. 네. 이쪽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이제 이 팀으로 가야 될 이 대결 구도였었는데 우리 한국은 안미 경중이었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쪽에 이제 가운데 있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회적인 메시지로 한미 경중이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우회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제 미국 쪽 팀으로 가게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도 부랴부랴 이쪽을 더 확실히 노선을 하게 돼서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전승절을 뛰어넘어서 저는 큰 두 축의 이제 일종의 대결의 시작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 인도라든가 브라질이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그동안에 뭐 미국의 오른팔이다 이럴 정도로 가까웠다가 네. 지금 인도는 아예 트럼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인도 모디 그러니까 총리가 4번 전화했는데 안 브로맨스 받는다. 있었다고 우리는 들었는데 아닌 것 러시아 같아요. 원유를 그냥 쓰겠다. 네, 네. 50% 관세 그냥 때려라.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러시아와 연을 맺고 안티 트럼프 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근데 말이에요. 이번엔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긴 안 가지만 네. 이제 구도를 말씀드리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브릭스 나라들이 큰 틀에서 안티 트럼프 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중러와 여기 뭐 인도 여기 갔다 안 갔다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대결 구도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첨예하게 시작되는 구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가 외치고 승승장구하고 거칠 게 없게 갔겠지만 이제부터는 상당 부분의 태클이 들어온다라는 그 시발점이라고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 열병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최신 무기들을 또 대거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어떤 메시지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늘 미중 갈등의 핵심이 뭐 경제 갈등 다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양안 문제를 포인트로 둔 군사적 긴장감 이것도 늘 깔려 있는 얘기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중국은 우리 만만치 않아라고 하는 것을 이런 주요 행사마다 신무기를 공개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제 군사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저 신무기의 재원 속에 과연 미국의 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또 중국의 이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또 발전했을까? 이런 걸 분석을 늘 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신무기를 통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우원식 의장은 술 한잔 했던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거죠. 우원식 의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인가 그때 같이 술 한잔도 하고 그랬던 사이라 서로 안 한 사이야. 모른 척은 안 할 거예요. 우원식 의장의 가족들이 아직도 북한에 살잖아요. 누님이 북한 비상가족 상봉도 했었고 동영상했어. 그러니까 그게 특수관계예요. 소위 뭐 회담 형식이나 무슨 스탠딩 뭐 이런 형식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그런 프로토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혹시 뭐 리스트레이션 같은 데서 잠깐 수인사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의 추측인데 우원식 의장이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의장실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이 또 뭐 계획을 짜겠죠. 저희하고 그 상의하지는 않아요. 회담 뭐 스탠딩 형식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지만 수인사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봤네요. 딱 그 동선이 겹치는 행사가 일단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천안문 광장 그 막루 위에서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있을 뭐 정상 간의 리셉션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이외에 뭐 공식적으로 겹치는 루트는 없을 건데 그때 적어도 우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손인사 눈인사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관측인데 그냥 뭐 인사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보는 현재로서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가 네. 이제 최대한의 접촉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전망이 있습니다만 모르죠. 뭐 그 의장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비밀리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대가 있지는 하기에는 좀 않은 어려울 것 어려운 같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네. 이제 다음 차례는 어떻게 보면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모두 초대한 상황이고 정부는 또 김 위원장을 또 에이펙 초청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게 됐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내용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에 참석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됐었고요. 아마 이 자리에 우리는 또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가장 큰 기대는 미중 정상회담을 바로 우리나라 이 경주 에이펙에서 한다. 여기에 대한 기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부가 그럼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뭐 초청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안들이 이야기를 나눴나 봅니다. 근데 글쎄요, 이제 실현 가능성과는 저는 별개로 네, 차라리 네. 미중 회담만 좀 완벽하게 성사되는데 총력을 기하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시절처럼 이거 후에 다시 판문점에 가서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선 넘고 왔다 갔다 하지 네,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런 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는 것은 좀 저희가 뭐 큰 항상 기대다.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하여튼 동북아 정세에는 좀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